주제가 국회의 견제 기능 상실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상권 분립 민주국가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주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그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알고 지 마음대로 네. 일단, 깔고 뭉개고. 민주주의 국가 더 네. 이상 아니라는 얘기를 네, 이제 네.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네, 그뿐이 아니라 예. 대통령 윤석열 국회가 이 시민 민초를 깔고 뭉갠다 뿐이 아니라 시민 민초 스스로가 봉건적인 백성을 자처하고 나섰다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초 자신이. 그래서 요새 이제 요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이 네. 중대 선거구제를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뭐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개헌하자고. 그러다가 네. 이제 개헌할 다시 이제 저 누가 저 김진표가 갑자기 안을 떡 세 개를 내 갖고 비례대표 50명 증원하는 안 2개. 그다음에 현재 안을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대 선거로 가는 거. 이 세 가지 안을 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아니 선거구제가 세 가지 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앞에 2개는 증언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뻔하니까. 뻔하게 지금 증언하려고 이제 하고 아니 있는데. 증언이 이제 안 된다고 저기 이미 짰지. 국민의힘에서도 안 된다고 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현재 그러면 증언하지 않는 한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중대 선거구를 해야 돼. 왜 통수야? 아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의원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증언하겠다 하는 걸 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증언하겠다 그랬더니 대구시장 홍준표 절대 안 된다 막 결사가 안 되다 막 이랬더니 국힘당에서 우리도 증언 안 한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전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우기지 말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이유가 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래요. 그 홍준표 등 국힘당에서 의원 정수 늘리는데 반대하는 것은 수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올 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노현이 보기에는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가 강화하자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냐 하면은 지금 소선거구제는 지금 소선거구제 의석이 있잖아요. 153석. 그거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광노현 전 교육감이 소선거구제의 의석을 줄일 수가 없다고 단정을 했을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제 2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 광노현 교육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국민 80% 이상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의석을 줄이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는 늘리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단정을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김진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은 소선거구제 폐기나 소선거구제 폐기하는 거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그거 반드시 그런 거에 전제되지 않아도 비례대표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선거구제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소선거구 의원 수.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선거구를 그 응원 정수를 갖다가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놓고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례대표제를 뭐 늘린다든지 또는 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든지 300명 가운데서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연동형으로 할 건지 개방형으로 할 건지 폐쇄형으로 할 건지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유럽식으로 우리도 비례대표를 갖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하는 개방형으로 한다든지 이게 방법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안 하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중원수. 아니 중원 아니면 중대선거구. 중대선거 아니 그러니까 안 늘린 경우 하나밖에 없다니까. 중대선거구밖에 없어요. 그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에 대한 선택권은 전혀 없고 저기 누가 그 김진표가 정해준 대로 우리가 그러면 뭐 따라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 김진표는 차치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광노현 교육감이 그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중원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중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반대편의 그 의원들 측에서는 소선거구제 그 구역수가 줄어들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그는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해주고 이런 결론을 광노현 교육감이 내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 위에 국회가 군림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 지역구 안 놓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지역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현재 기득권을 자기가 한번 당선된 사람들 현직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특히 그 재선되고 삼선되고 특히 싶어서. 3선 이상 예를 들면 이게 계속 천연만년 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사람들의 목표는 보호해주겠다는. 뭔지 아세요? 국회의장이야. 국회의장.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비리가 하도 많아갖고 내각에는 못 들어가고 인사청문회는 네. 걔네들은 다선을 계속해서 국회의장들이 꿈이에요. 내가 대부분의 이 국회의원들은 만년 직업이지 돈 억대 연봉 받으면서 아주 직업형이라니까 생계형이라니까 이것들이 생계도 아니지 너무 많이 돈을 생계형 먹을 거는 있는데 생계형이 아니라 명예. 그러니까 어떻게 재선 3선 되는 사람들을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지역구를 챙겨주고 80%가 반대하는 의원 중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게 옳든지 그러든지를 떠나서 민초의 의견을 까뭉개고 의원들의 지역구 수를 그대로 보존하겠다. 이런 발상은 정당과 국회의원과 국회가 민초 위에 군림한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비례대표제가 좋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지역구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저번 이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해서 적어도 이 소수 정당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비례대표제 만들면 또 뭐예요? 300명을 두고도 그렇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수가 있고 그거라도 이제 이번에 그 위장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그거라도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일단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위성정당 만드나 안 만드나 제도적으로
뭐 사표 내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편법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법하고 현실은 달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든지 어떠든지 간에 오늘 주제는 국민 민초가 80% 이상 반대하는 증언을 광래훈 교육감이 이거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독선인 것이죠. 그 대신에 현재의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지역구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챙겨주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자기네 소선거구제 챙긴다고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는 거를 까뭉개고 그거를 챙겨주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회는 국민이 위에 군림한다. 이게 아니 하나의 그러니까 의미죠. 그 노력에 우리 그 2017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국민기원 논의한 것처럼 예.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기원 그거부터 좀 논의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개헌은 국민개헌은 눈에 안 보이고 김진표는 의원 내각제 개헌밖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김진표가 옛날 그 론스타 뭐 그다음에 이런 데도 관여가 돼 있고 아주 그 이 나쁜 놈이거든 이 모피아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아니 김진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한둘이라. 아니 그러니까 김진표가 뭐 약점 잡힌 것 같아.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안을 그러네요. 지금 윤석열 안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 맞아. 의원 정수 늘리는 거 2안, 그다음에 안 늘리는 건 중대선거구 하나.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그렇게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겠구나. 부천 그러니까 윤석열 하자는 대로 지금 유도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이 의원 정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니 무슨 국민의 선택권을 줘야지 무슨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회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는 일을 다른 일은 안 해.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에 목을 매는 이 국회가 뭐를 안 했냐면 며칠 전에 MBC에서 아니 너희들은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거 가지고 검수완박법을 검수 도로박을 만드는 이 한동훈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오늘 저기 뭐야 헌법재판소에서 자 그거는 뭐 그 합헌 결정을 냈어요. 그랬죠. 아니 그런데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그 시행령으로 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 안 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헌법재판소 그냥 두고 지금 국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MBC에서 그저께 다루었는데요. 국회법 제98조 2에 보면은 대통령 시행령, 뭐 국무총리 시행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에서 위헌인가 아닌가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맞아요. 국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자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에다가 예를 들면 저기 그 시정 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안 했죠. 그리고 안 하면서 그 국회법에 분명히 국회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국회에서 뭘 했냐면 한동훈이 나쁘다, 윤석열이 나쁘다, 너희들 왜 시행령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자기 스스로 붙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덜하지. 맨날 왈왈 짖기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짖는 거는 검토는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표가 나니까 짖기라도 하는 거지. 짖기라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행령도 짖기만 하더니 제도가 있는데도 자 이번에 윤석열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뭐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전제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삼자변제 강제동원 지가 전에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본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 혼자 생각하면 지 혼자 밀어붙이면 그게 독재지 전제군주지. 그러면 이렇게 엉망으로 독재를 하면
누가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국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법이 없으면 얼른 그 법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는 들어가지 않고 뭘 하냐면 촛불 시민들하고 하지. 아니 국회가 촛불 시민입니까? 나와가지고는 아니에요. 윤석열 촛불 나쁘다고. 지금 저기에 합류 안 하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하고 있어야지. 정식으로 촛불 아니 최근에 합류. 이제 촛불 집회에 근데 몇 촛불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촛불은 촛불대로 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어떤 그 절차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지금 윤석열은 일본에 가서 뭘 했는지조차 이거는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반수가 넘으면 국정조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이 정의당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협조하자. 아니 과반수 넘으면 국정조사 하면 되는 것이 맨날 정의당 걸고 넘어지고 또 이 뭐 딴 거 눈치 보고. 조종훈이 법사위. 그렇죠. 이게 뭐 내시고. 자기네들이 법사위 지금이라도 어. 다 이거 저기만 이 법사위가 월권하고 있으니까 아니 법사위원장 잘라버리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 안 하지. 민홍철 있던 거 끌어잡아내고 조정은이 집어였고 응. 박홍근이는 맨날 하는 얘긴데 박홍근이는 법사위원장 윤호중하고 그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보니까 법사위원장 얼른 내주고. 그건 뭐냐면 일부러 내가 만약 법사위가 우리 편이잖아. 그럼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이제 쟤네들을 이제 대신 넣은 내가 거야. 국힘당 탓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맨날 이제 그 윤석열 욕만 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함으로써 얻는 어부질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못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자기는 뭐 그렇게 싸웠다고 이제 막 헛소리하면서 이제 맞아. 굽혀달라고 하겠지. 그렇지. 있는 시행령 이 검토도 그 국회법도 응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건 확실하게 챙긴다. 소선거구제 절대로 그 없애지 않고 그러니까 중원하라. 지금 이렇게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뭐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가 좋을 수도 있고 다 뭐 어느 게 좋고 나쁘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안 하면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야. 윤석열을 탄핵시킬 방법도 없고 200석 이상 어떻게 받을 방법은 그나마 혹시라도 200석 이상 돼갖고 개헌도 좀 하고 윤석열 이 일당들도 몰아내고 탄핵시키고 하려 그러면 내년 그것도- 총선에서 만약에 연동형 만약에 그 중대 선거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의 반반 나눠지게 돼 있어요. 네. 아니면 조그만 단체 소수정당으로 계속 나눠져 갖고 다수당이 안 생겨요. 절대 과반수당이 안 생기고 따라서 윤석열을 탄핵시킬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다수당이 생기고 안 생기고 지금 양대 정당이고 다당제고 간에 제 생각에는 탄핵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야합을 하니까 지금 양당이 있어도 야합을 하고 다당제가 되면 더욱더 야합을 하고 꿈 깨시고 자 그런데 이 국회가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더 기가 막히는 게 윤석열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일본에 가서 저지르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서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도 지금 뭐 국방이나 이런 데서 박준 같은 경우 네. 아니면 얘기했지만은 당장 제 외교 그 박진도 부르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불러갖고 그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 장관을 붙여놓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국회의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과반수로 탄핵을 시킬 수가 있다니까 안 해. 왜 안 해? 안 하죠. 안 저번에 하죠. 누가 그 이상민이는 어떻게 뭐 여론이 하도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누구야 그 한동훈이 얘 지금 완전 법사위 법을 예. 권성 거기 만약에 막 완전히 그 위원 걔가 지가 소송도 냈지. 그다음에
그 뭐 시행령을 갖다 만들어 갖고 뭐 하지 뭐 음. 그다음 인사 검증안 갖고 하지 뭐 이거 지금 탄핵 사유가 무지 많은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꿈 깨시라고. 국회에서는 안 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초 백성들이 민초 시민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뭐라고 하냐니 이제 윤석열이 일본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저지레를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라고 하냐면 교수 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이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 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인데요. 그 부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기가 막히는 것이 신이라는 게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시일야 방송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일야 방송대곡은 제가 알기로 1905년에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이 그렇죠. 이제 그 1905년에 러일 전쟁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서 목 놓아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원용을 해서 새로운 시일야 방송대곡을 교수 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이 이제 선언서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봉건 국가구나.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 가서 저지레를 하고 왔다고 생각이 되면 통곡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은 전제군주 시대가 아니잖아요. 삼권이 분립을 해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민주국가, 명색이 민주국가라고 하면 행정부의 수반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국회가 나서가지고 제도적으로 견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바로 예를 들면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법적으로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얼른 저기 뭐야 일본과하고 합의된 거 그다음에 윤석열 약속은 위헌이니까 이거 다 무효다라고 그냥 결의안도 내고 아니면 저기 탄핵도 시키고 아니면은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 갖고 자 위헌 지금 뭐 강제 수용 그거는 절대 삼자 변대가 안 된다라는 법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입법을 국회에서 포기하고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아직도 4년 중에 1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 1년을 그러니까. 선거법 만드는 선거법 개편만 열을 왜냐면 이제 올리는 자기가 다음에 네. 이제 공천을 받고 아니면 공천 안 받아 공천 그렇죠. 공천 받아갖고 네. 또 한번 해보려 하니까 만약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소송구제이면서 그 저기 현재 그 정원수를 갖다 유지하게 되면 국회의원 정원수를 유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가 됐고 뭐가 됐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공천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삼선 금지 같은 경우도 이미 약속을 했고 같은 지역에서 3번 이상 못 나오게 야당 같은 경우 그걸 결의했다고 민주당에서. 근데 그게 아직 공천을. 입법화되지 않아서 아니 공천 내부 문제니까 공천을 세 번 이상 같은 지역구에서는 안 내준다고 그러니 근데 문재인 때 그게 이미 그런 했다니까. 말이 있었을 뿐이고 아니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긴 했다니까. 글쎄요 그때 최광욱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고 이재명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유야무야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야무야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걸 살려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누가 살리는데요? 민주당은 사무총장님이 가서 살리세요. 그거 살리면은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벼락 떨어져요. 벼락 안 하든지. 아니 그건 헛소리고. 민주당의 그건 헛소리. 지금 그래서 이 공천제가 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위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소선거구제를 폐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승자 독식을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정당이 저거 멋대로 하면서 정당이 공천을 하면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사람을 공천을 하지 않아요. 그건 민심과 무관하게 이 정당과 국회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민초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공천을 저거 멋대로 하면서 어떻게 중대선거구제 만들면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나? 이게 한쪽은 싹 가려놓고 한쪽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게 이게 국회의 거짓말이고 위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 공천제라는 거, 정당 공천제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서 민초들이 국회의원을 순서를 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민심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라고 하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다당제가 만들어져서 그 정당 간의 갈등이 화합이 되고 없어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대체 정당 간의 갈등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네끼리 짬짬이해서 현재 어떤 부조리가 있든 어떤 불평등이 있든 이것을 그대로 눈 감고 지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역 간의 차이를 당연히 존재하는 지역의 하나의 개성, 권리로서 존재하는 그것을 깔아뭉개고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가지고 획일화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그 국회가 하는 지시 윤석열하고 똑같다. 이게 똑같은 멘탈, 마인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볼 그거는 수가 이제 똑같다기보다도 이제 민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그 자기 권한만 그냥 그 강화해 예를 들어 국회의원 내 아니 국회의원 선거법 만든 거 내 권한인데 국민하고 뭔가 그런 거 있어 그렇죠. 이런 식이고 그렇죠. 윤석열은 뭐 국민 90%가 반대해도 내 권한인데 내가 하겠다는 거고 그게 권력욕이라는 거지. 윤석열만 권력욕과 독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윤석열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민초들이 또 들고 일어나냐면 그것도 아니고 시일야 방성대국을 하고 있는 걸 그게 뭐냐면 야 국회 너희들이 우리는 상권 분립인데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왜 직무를 유기하냐 이렇게 들고 나가야 되는데 목 놓아 방성대고 방성하고 있으면은 대곡 큰 곡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나 국회나 민초나 그 나물의 그 밥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건국가. 이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이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됐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네. 그 훈련이 안 됐고 예. 그다음에 다 지금 뭐 일제 시대 때의 그 법률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의 그거를 그렇죠. 그대로 갖고 오다 너무나 보니 수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윤석열 같은 인간이 음. 이제 대통령도 되고 그건 이제 사법부에서 사법 그 소위 말해서 그 법비들이 서울대 그 법대 출신들이 다 그 윤석열을 꼬봉으로 시켜갖고 한 거지. 근데 윤석열이 없어져도 그 법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도 윤석열이 없었으면 딴 놈을 내셨겠지. 윤석열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윤석열은 하나의 구조적 산물일 뿐이지 그 윤석열을 타도한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나서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김건희도 그 같이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김건 그거는 근데 일을 하자면 어떤 중요한 맥락이 있고 사족이 있어요. 림다리 같은 거 그 구분을 해야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예. 그러면 한번 뭐 지금 이제 저번 이제 이 토요일 날부터 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타도 네.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10년에 한 번씩 그 시국 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무너질 때마다 그 성명서를 냈던 게 이 시국 성명을 냈던 게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제구현단. 그 사람들이 정의사제구현단. 이분들이 이제
전주에서 저번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모여갖고 저번 월요일인가 그랬죠. 모여서 이제 했는데 전주에서 그 사회를 보신 그 신부님 말씀이 예.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이제 아직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아니 윤석열이 친일파인 줄 알았더니 뭐 친일파 친일파인 줄 알았더니 일본 놈이라는 거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일본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저 누가 그러면서 이 썩을 놈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고 아주 흥분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 앞부분만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이게 친일파인 줄 알았더니 일본 놈이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어제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사제단은 3.1절 기념사부터 강제동원 배상안까지 대통령이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극우 보수단체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사제복을 입은 신부들이 무대 위로 하나둘씩 올라갑니다. 광장에는 팻말과 촛불을 든 시민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13개 교구에서 온 신도와 시민 등 500여 명으로 광장은 가득 찼습니다. 사제단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미사를 연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본 극우들의 망언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족의 자존감을 드높여야 할 3.1절 기념사는 대일굴복, 대일굴종,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특히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는 결의에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사죄할 거 사죄하고 일본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70분간의 미사가 끝난 뒤에도 광장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 짓밟아버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미사 종료 이후 비상시국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국을 돌며 시국 미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투쟁에 이제 나서게 됐는데 이제 아마 이제 내년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제 광복절까지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 매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각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탄핵 또는 이제 퇴진 투쟁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에 좀 잦은 용태가 그건 사무총장님 그 희망사항이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 국회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짬짬이 방법은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는 방법은 이제 윤석열이가 천벌을 받아갖고 어디 좀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면 허황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국회가 직무유기하지 않고 본연의 그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있는 법도 대통령 시행령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는 국회법 제98조 국회법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이상민처럼.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할 일은 안 하고 그 자기 지역구 찾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야. 나중에 윤석열이 계속 못해서 국민이야 뭐 죽든 말든 뭐 진짜 우라통이 터져 죽을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자기들 민주당한테 표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냥 정신 차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다수의석 그 광노현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수의석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왜 못했냐 그랬더니 다수의석 가지고 지멋대로 한다가
한다고 욕을 얻어먹을까봐 못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그건 눈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니 이래서 눈티 날라간다니까요. 나 그 가까이서 화내치고 박아야 돼. 아니 이게 팔푼이도 아니고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비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유지하고 다음에 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민주당이 선당후사란 말을 뭐 국민당도 하는지 모르겠고 국힘당도 하는지 모르지만 선당후사 아니 무슨 선당후사 같냐 이 독재 정권도 아니고 봉건 것도 아니고 한 사람도 버려서는 안 되는 당과 개인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선당후사 이게 뭐예요? 살을 내팽개치고 당을 앞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당후 국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김진표하고 이제 야당 그 윤석열하고 짜고 지금 중대 선거를 가겠다는 이제 마각을 드러냈는데 의원 내각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의원 내각제인데 일단 그 전 단계로 예. 이 중대 국회의원 수구도 선거를 먼저 돌리자. 아니 그건 안 하기로 이제 했고 절대 안 된 거고 이미 여당에서 이제 반대를 했으니까. 이 인간들이 절대 안 되는 게 어디서요? 아니, 김이만 아니 근데 기회만 그걸 있으면 들고 중대 나오는 선거구는 거지. 근데 합의가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중대 선거구를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의원 내각제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이 중대 선거구를 갖다가 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용납하지 없다. 못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그 특히 민주당한테 좀 뭐 개딸들하고 같이 해서 아니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고 뭐고 간에 그 선거제도가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나라를 팔아먹게 생겼는데 그거부터 견제를 하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견제 기능을 지금 한미일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지금 저기 미국의 총알바지로 저기 대만 같은데 그 만약 분쟁 생기면 우리 군인이 가서 그냥 저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외교부 장관 박진 대통령 윤석열 이 일본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저 국정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밝히지 않는 것들 당연히 우리 권리로서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 국회는 윤석열 욕하기 전에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댕기는 것은 국회에 묵인이 없으면 절대로 저런 짓을 하고 댕길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못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국회의 그 행정부 견제 기능이 거의 상실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참 국민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개돼지로 알고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그 이미 권한을 갖다가 이 뭐 그냥 뭐 국민의 뜻과 내가 일단 난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은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국회의원도 지가 당선돼 갖고 지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민의 뜻은 어디 간 거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진보에 속하는 광노현 교육감까지 국민 80%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증원을 그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소선거구제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 다 했지. 그러니까 당대표 이재명이 지금 한가하게 지금 민생이나 따지고 있고 아직도 민생 타령하더라고. 아니 민생을 따지는 건 좋은데 민생만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 김기현하고 둘이 악수하면서 민생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모자란 거 민생을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정치에서 그렇지 지금 나라를 이게 국격이 막 꼬라박고 나라를 팔아먹나 안 팔아먹나 이런 위기에 있는데 이것도 해가면서 민생도 하는 것이지 이게 민생을 뭐 시종일관 민생 아니 민생을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겠냐고. 지금 네. 민생 법안 올리면은 윤석열이가 바로 그러니까. 그냥 거부권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민생도 그래서- 민생을 뭐 지금 이 주둥이로 할까? 네. 뭘로 할 수 있어? 입학권도 해봤자 뭐 필요하면 거부권만 하든지 뭐 저기 시행령 해갖고 다 무력화시키는데 무슨 민생이 되겠냐고. 그렇죠. 참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꼬대하고 민생이 되도록 빨리 이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입만 띄면 민생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정치 개혁이나 뭐 기타 개혁을 안 하려는 네. 핑계에 불과한 거죠. 불과한 맞죠.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에서 이제 현재 한국의 상권 분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